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그래밍 언어 14주차 수업인데 이 부분은 이제 1주차부터 13주차까지 진행됐었던 정규 내용과는 별개로 학생들한테 조금 더 보충의 느낌으로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 강의를 하나 더 찍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그 1주차 때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C나 C++ 언어에서 파생된 그 프로그래밍 언어고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 그래서 C 언어랑 파이썬이랑 어떻게 다른지 잠깐 얘기해 보겠다라고 그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C 언어와 파이썬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요거 되게 편하게 들어주면 되고요. 사실 정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안 들어도 안 듣고 진행해도 전혀 무리는 없는데 그래도 어차피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의 지식을 조금 전달했으면 해서 찍게 된 영상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 슬라이드는 파이썬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파이썬이란 것이 C 그리고 C++ 언어에서 C++ 언어에서 파생된 언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C 언어랑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무언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겠죠. 일단 파이썬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볼게요.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1991년도에 발표됐었던 인터프리터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해요. 근데 이 인터프리터 방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C 언어를 다뤘었던 그 내용이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코드를요 한 줄 한 줄 이렇게 그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한 줄 한 줄 한 줄 작성을 한 다음에 얘를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걔를 실행해가지고 결과물을 봤었잖아요. 근데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것은 그런 거랑 조금 별개로 일단 첫 번째로는요,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일단은 그 컴파일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하는 과정이 전혀 없고 그냥 그 코드 내에서 작성됐었던 한 줄 한 줄의 그 명령어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한 줄 한 줄, 그러니까 그 코드를 한 줄 보고 실행하고 한 줄 보고 실행하고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방식이 인터프리터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C 언어 같은 경우는 인터프리터 방식과는 다르게 컴파일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컴파일을 해가지고 전체 코드에 대해서 코드의 첫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다 분석을 다 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고 그 실행 파일을 바로 실행시켜 가지고 결과물을 뽑아내는 반면에 인터프리터 언어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그 처음에 컴파일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로는 실행 파일이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훑으면서 그 코드를 분석하는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고 요거 실행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실행을 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 요거 실행해야겠구나 판단해서 실행하고 요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한 줄씩 실행해 나가는 방식이 인터프리터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파이썬이 있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언어들이 보통 인터프리터 방식이고 그리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펄이라고 하는 요즘 많이 쓰는 펄이라든지 루비라는 방식 그런 그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로 인터프리터 방식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인터프리터 방식의 장점이라고 하면요 이런 겁니다. 중간에요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한 줄 한 줄 읽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코드가 바뀌잖아요.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문장 그러니까 되게 초기의 문장을 실행하고 있는 와중에 뒤쪽 문장에 있는 내용이 바뀌어도 전혀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실행하고 있는 와중에 내가 100번째, 101번째 있는 문장의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 수정된 내용 그대로 그 첫 번째, 두 번째 점점점에서 100번째까지 왔다가 100번째, 101번째 문장에서는 내가 수정된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어가지고 즉각 어떤 상황에 대응하기에 되게 편하고요. 그래서 특히 다 자바 같은 것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인터프리터 언어가 이제 뭐랄까 C 언어라든지 C++ 언어 같이 컴파일러가 필요한 언어들보다는 조금 더 앞선 세대의,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게 다음 세대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점만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그 어떤 언어가 더 좋은지를 판단하고 써야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옵션 중에 하나가 파이썬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썬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Life is short, you need Python이라고 해서, 인생은 짧기 때문에 너는 파이썬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고 해요. 나도 파이썬을 사용하는 그 사용자이긴 하지만 이런 표현을 본 적은 없는데, 파이썬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슬라이드 그 강의 형식으로 만들면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얘가 왜 나왔냐고 하면요, 파이썬이란 게 생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C 언어 가지고 그 코드를 짰을 때 100줄 정도 필요한 어떤 기능이 있다고 하면은, 파이썬은 단 뭐 한 줄, 두 줄짜리로 축소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모든 내용들을 다 축소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파이썬 있는 건 아니고 특정 부분들에 한해서만 적용 가능하긴 하지만,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의 목적 자체가 코드를 굉장히 짧게 만들 수 있게끔 짧게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진 언어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컴파일 부분 말고 이 코딩하는 내용 자체를 가능한 한 줄여서, 그리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좋은 코드들이 있으면 걔를 바로바로 불러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진 만들어진 언어거든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내가 실제적으로 작업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다른 그 언어에 비해서 보다 짧습니다. 예컨대 뭐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한 10배 정도 짧은 코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물론 그거는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요. 그래서 굉장히 생산성이 좋은 언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종의 이전에, 그러니까 내가 파이썬을 가지고 코드를 짜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짜놓은 어떤 코드들이 있을 거예요. 이 코드들을 온라인상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인터넷상에 되게 많이 공개를 해놓거든요. 특히나 개인이 만들어 놓은 코드들 말고요, 진짜 뭐 대규모 디벨로퍼 그룹들, 예를 들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파이썬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 개발자 그룹에서 만들어 놓은 굉장히 좋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도서관에 가잖아요. 도서관을 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책을 찾아서 보고, 그러니까 그 원하는 책을 검색을 하고, 그 원하는 책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쓰고 다시 되돌리고 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도서관이라고 하고, 이제 영어로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짜진 않고요, 남이 짜놓은 어떤 책과 같은 코드를 불러들여 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분만 따서 쓰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굳이 짜지 않아도 남이 짜놓은 거 충분히 좋은 내용의 어떤 코드를 가지고 오는 그런 것들을 라이브러리라고 하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이파이 또는 넘파이 아니면 파이토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사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사이언티픽 프로그래밍의 약자로 해가지고 공학용 계산에서 많이 쓰이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고요. 넘파이는 뉴메리컬이라고 해서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기로는 그 딥러닝을 위한 라이브러리고, 특히나 파이썬이 딥러닝 얘기가 나왔어요. 파이썬이 딥러닝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뭐 텐서플로우 이런 것들, 텐서플로우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구글에서 만들었나요? 아무튼 그런 건데, 텐서플로우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딥러닝용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불러들일 때도 꼭 파이썬을 써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쪽에서는 파이썬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됐고, 딥러닝이 발전함에 따라서 파이썬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죠. 그런 것이고, 라이브러리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코드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따라서 내가 코드를 짜지 않아도 되고, 특히나 요런 그 좋은, 그러니까 요런 대표적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코드를 열어보면 몇만 줄, 몇십만 줄, 몇백만 줄 되는 굉장히 방대한 라이브러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내가 도저히 짤 수는 없는 거고, 얘를 가져다 쓰면은 내가 마치 내가 짜진 않았지만 만 줄짜리 코드를 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언어가 됩니다. 물론 다른 언어들도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C 언어나 C++ 언어 같은 경우에도 각자만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긴 한데, 얘를 굉장히 쉽게 불러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파이라든지 넘파이 같이 굉장히 뭐랄까 공학자 입장에서 쓰기에 좋은 라이브러리는 파이썬이 약간 독보적인 느낌으로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나 같은 경우도 연구를 할 때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파이썬이다. 그리고 파이썬의 어쨌든 골자는 가능한 한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코드의 양을 줄이게끔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썬,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그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19년도에 학생들이래. 디벨로퍼들, 개발자들이 어떤 언어를 얼마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보면은 2019년도 3월달 그리고 2018년도 3월달에 이렇게 그 순위를 매겨놨어요. 근데 보면은 2019년도 3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파이썬이 3위 정도를 했죠. 3위 정도를 했고 8.2% 정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 위에 C 언어가 한 13%, 그리고 그 위에 자바 언어가 14.8%, 15% 정도에 육박하게끔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가 4위, 그쵸? 4위, 뭐 다른 것들도 쭉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배웠던 C 언어, 그 다음에 오는 그 인기도가 한 8선 정도가 된다. 그 다음에 11 정도로 해서 굉장히 인기도가 높은 언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C나 C++는 파이썬에 비해서 훨씬 이전에 개발되었던 언어들이기 때문에 이미 사용자들이 많은 단계였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래는 적었어요. 그런데 점차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3위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만큼 인기가 많은 거고, 자바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요, 자바랑 자바스크립트 요 부분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인터넷에서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있죠.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익스플로러나 아니면은 구글 크롬, 구글 크롬 같은 데서 바로바로 띄워서 쓰는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것들이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바의 인기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제부터 C 언어랑 똑같은 기능에 대해서 C 언어랑 파이썬 언어로 코드를 짠 다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비교해 볼 거예요. 지금부터 해서 보여줄 거는 PPT 어디부터냐면은 PPT 4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까지 4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까지의 내용이고, 이쪽 왼쪽에는 C 언어로 코드를 짤 거고, 오른쪽에는 파이썬 언어 코드를 짜가지고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직접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지금 4페이지에 있는 기본 구성 및 화면 출력 부분인데요. 일단 왼쪽에 내가 그 C 랭귀지 이거 하지 말고 그냥 헬로 월드로 합시다. 헬로 월드를 띄우는 코드를 한번 짜볼게요. include 당연히 해야겠죠. stdio.h 해줘야 되고요. int main void 가로 열고 닫고 print f %s \n hello world 요거를 출력하는 걸로 해봅시다. 그리고 return 0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C 언어를 가지고 헬로 월드를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코드를 짠 거죠. 컴파일 하고요. a.c 미안해요. 요거 int 이렇게 되겠네요. 컴파일 했고 실행하면 헬로 월드가 뜨죠. 그래서 요만큼 7줄을 이용해서 코드를 짰습니다. 물론 요렇게 줄이면은
총 5줄까지, 그쵸? 5줄까지 줄일 수 있긴 하지만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7줄 정도는 짰습니다. 똑같은 기능을 파이썬에서 한번 해볼게요. 파이썬에서는요, 프린트 hello world 끝이에요. 실행해 볼까요? 대신에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 과정은 필요 없고, 그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때는 python a.py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하면 hello world 바로 뜨죠. 똑같은 기능이에요. 똑같이 hello world를 띄우는 기능인데, 여기 그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딱 한 줄, 지금 7줄짜리 7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기능을 단 한 줄 가지고 끝냈어요. 굉장히 짧게 코드가 바뀌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한 줄 한 줄 끝날 때마다 여기 세미콜론이 붙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세미콜론이 붙지 않습니다. 붙지 않고 이 프린트라는 기능이 printf랑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똑같은 기능이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코드를 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변수 선언 부분을 조금 알아볼게요. 일단은 둘 다 나가고요. 이제 b.c 해가지고 include, 지금 ppt 5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stdio.h int main void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int a b, 그 다음에 a에는 10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b에는 20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printf %d n a 플러스 b, a랑 b를 더해가지고 printf를 해주세요 라고 하고요. c, 그 다음에 c는 100을 집어넣고 printf, 여기서는 플로트니까 %f n 하고 c를 했습니다. return 0 이렇게 하면은 무엇이냐면은 첫째 줄에는 a랑 b를 더한 아마 30이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100.0이 찍히겠죠.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한번 해봅시다. 컴파일하고 하면은 그쵸, 30이랑 100.0이 나오고요. 똑같은 기능을 파이썬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a는 10, b는 20, print a 더하기 b, 그리고 a는 이거 한번 좀 이따 설명할게요. print a python b.py 하면은 똑같이, 물론 뒤에 소수점이 다르게 값이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그 표현의 차이입니다. 어쨌건 30, 100, 30, 100 이렇게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됐죠. 요거 볼게요. b.c 열어보고요. b.c 열어보고요. 그 다음에 b.py 열어보면은 일단 그 줄의 수가 8줄, 얘는 18줄로 한 반 이상 줄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A랑 B가 인테저입니다 라고, int라는 자료형을 가지고 있는 변수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선언을 해주고 난 다음에 값을 초기화를 시키잖아요. 초기화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C라는 언어 그 변수 같은 경우에도 더블입니다 라는 그 자료형을 선언을 한 다음에 사용을 했죠. 그런데 파이썬에서는요, 일단 int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오는 그 이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가 int 변수입니다, 인테저 변수입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대신에 뒤에 어떤 값이 오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a라는 변수가 int 변수가 될지 아니면은 더블 또는 플로트 변수가 될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뒤에 오는 값이 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a가 10이 될 수도 있고요, 10.0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a가 뭐 이렇게 그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수의 자료형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그 C 언어랑 다르게 파이썬은 똑같은 변수를요, 얘가 A는 10.0이라고 해서 아까 기준이 됐었던 거, 미안해요. 요거요.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인테저 변수로 선언됐었던 a라는 변수를 다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사용을 해서 플로트 변수로, 더블 변수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죠? 왼쪽 같이, 그러니까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블, 예를 들면 a,
이게 안 돼요. 이거 한번 컴파일 해볼까요? 그러면 에러가 날 겁니다. 하면 에러가 뜨죠. 왜냐면 그 똑같은 언어가 똑같은 변수가 위에서 a로 그 int 변수로 선언이 됐었다가 여기서 갑자기 또 a 더블로 선언이 됐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데, 그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똑같은 변수 이름을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다,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다음으로는 그 페이지, 그 슬라이드 페이지 6페이지 있는 건데 for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그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두 개를 이렇게 띄우고요. 그 슬라이드 있는 내용 그대로 include dio.h 해주고요. int main void 중괄호 닫아주고 int i, 그리고 for i는 0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그리고 i는 가면 갈수록 증가시켜라, 1씩 증가시켜라. 그리고 return 0, print f에서 뭘 하시, %d n 뭘 할 거냐, i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프린트 해달라 라고 코딩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거 그대로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하냐, for i in range, range라는 것이 여기서 말했던 그 부분입니다. 이 포문 위에 있는 요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는 0부터 10 이전까지 i 여기 하나 이렇게 바뀌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라는 인덱스에 관련된 변수가 0부터 10 미만, 그러니까 9까지 증가하도록 만들어진 그 포문이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for라고 붙인 거 보이죠? 그래서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그 C 언어랑 마찬가지로 for문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i라는 변수가 0부터 시작해서 10 미만까지, 그래서 0부터 9까지 바뀌는 어떤 포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할 것이 뭐냐면 print 이렇게 %i 요렇게 안 해도 돼요. 요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딱히 문자열이래, 그 변수의 어떤 그 뭐랄까요, 표현 방식을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안 쓰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나가고요, 얘도 나가고요. 자, gcc.c 해서 컴파일하고 해주면 0부터 9까지 나오는 코드가 짜졌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이썬 해보면은 0부터 9까지 나오는 출력되는 코드를 짰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얘는 2줄, 그쵸? 얘는 11줄짜리 코드를 짰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가 필요하죠. 요 중괄호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포문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죠. 물론 이게 포문 아래에 있는 줄이 한 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중괄호가 없어도 돼요. 근데 포문 안에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중괄호를 꼭 해줘야 되죠. 그런데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중괄호가 없습니다. 중괄호가 없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포문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데, 그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 대신에 이 앞에 있죠. 이 포문 아래쪽부터 해서 들여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들여쓰기 해서, 예를 들면 여기서 print i를 하고, 여기서 print 지금 필요 없지만 j print k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세 줄의 문장이 포문에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포문이 적용되는 그 문장은 그 뒤쪽으로 네 칸을 띄워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띄워서 만들어 주면은 이게 마치 중괄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C 언어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죠. 여기 내가 그냥 그 코드의 가독성을 위해서 앞에 띄운 것일 뿐이지, 얘가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네 칸을 띄워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에 대한 변수 또한 int라는 그 정수로 선언을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i라는 걸 그냥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선언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사용하게 됐다는 거. 그 정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있는 문자열 부분인데요. 일단 내가 C 언어로 문자열에 관련된 코딩을 할 건데, 그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랑 조금 다르게 코딩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슬라이드를 만들 때 당시에 썼었던 컴퓨터랑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랑 달라가지고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지금 조금 수정을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랑 조금 다르게 보여도 양해를 해줘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print f %s n a a, b 이렇게 하고 여기에 %s를 더 붙이고, 조금 다르죠. 그 슬라이드에서는 리턴 제로도 없는데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a는 I am 대문자겠네요. m이고요. 그 다음에 b는 student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print a b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것도 대문자로 바꿔줄까요? 바꿔주고요. 컴파일 해봅시다. 시작하면은 문제 없고 하면 I am a student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d.py 해보면은 I am a student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죠. 그런데 다른 점은 무엇이냐 봅시다.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은 일단 A라는 변수과 C 언어에서는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를 캐릭터로 설정을 하면서 몇 칸짜리 캐릭터인지를 선언을 해줬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한 개를 더 추가해서 그냥 5개로 선언을 했고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한 칸을 더 추가해서 10칸짜리로 캐릭터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각각 %s%s로 해서 여기다가 a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문자열을, 그리고 여기에 b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문자열을 집어넣어 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코딩을 했고, 그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캐릭터 변수임을 선언할 필요 없이 그냥 a는 아니면 또는 b는 이런 식으로 그 시작을 하면 되고, 뒤에 몇 칸짜리인지도 그냥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I am 띄우고 여기까지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하는 그 함수 부분을 보면은 더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A라는 변수랑 B라는 변수를 직접적으로 더할 수가 없어서 그냥 %s%s로 해서 각각 이렇게 표현하도 되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얘 두 개를 그냥 덧붙여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스튜던트가 I am 띄우고 있는 I am 띄우고 이 뒤에다가 지금 덧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student 이렇게 된 결과물을 printf를 그러니까 print 함수로 출력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문자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그 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 거, 지금 강력한 라이브러리 부분인데요. 일단 내가 그 C 언어 가지고 짜보겠습니다. include 잠깐만요. C에서 include stdio.h 하고요. int main void 괄호 열고 괄호 닫고요. 그 다음에 int a 100짜리 그 1차원 행렬을 만들어 놓은 거죠. int b는 0.0 해서 이거 int가 되면은 사실은 안 되네요. int가 아니고 더블로 이렇게 하고요. for int i는 0부터 i는 100보다 작게끔, 그리고 i는 하나씩 커지도록 ai에다가
0 이렇게 해서 초기화를 해주고요. A라는 어레이를 1차원 어레이를 초기화를 해주고요. int i는 0, i는 100보다 작고 i가 숫자 커져라 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뭘 할 거냐는 i, 그래서 0부터 99까지의 값이 각각의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for int i는 0, i는 100보다 작게끔, 그리고 하나씩 커지게끔 하고, b에다가 a 값을 계속 누적을 하는 거예요. 0부터 99까지. 그러니까 그 a라는 어레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더하게끔 한 겁니다. 더하고 printf %f \n b float. 이 지금 뭘 하느냐면은 총 더한 거, 그러니까 a라는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값에 대한 평균을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계산한 값이, 서메이션 하는 값이 b고요. 이거를 총 100개로 나눠야 되니까 100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100이라는 값은 정수이기 때문에 얘를 실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향변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향변을 하고 return 0 해주면 되고요. 요거 먼저 컴파일해 볼게요. 문제 없고요. 계산하면 49.5가 나오죠. 요거 그대로 파이썬으로 컴파일을 할 건데요. 여기서 내가 라이브러리, 아까 내가 얘기했던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드릴게요. 불러드리는 방법은요, import numpy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라이브러리 바로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numpy라는 라이브러리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파이썬이라는 그 언어를 컴퓨터에 설치하면 거의 기본적으로 같이 설치를 해줘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필요가 없고, 대신에 다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설치를 해준 다음에 특별한 작업, 다른 작업을 수행을 해줘야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임포트해서 뭔가를 불러들일 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포트라는 것이 가져와 주세요 라는 명령어고요. numpy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A는 일단 A라는 그 어레이를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고요. 얘는 뭐냐면은 100짜리 라인, 그러니까 100줄짜리 어레이인데 거기다가 바로 0이라는 값을 넣어서 초기화해 주세요 라는 뜻이고요. 바로 선언을 하자마자 바로 초기화를 했고, 레인지 해가지고 0부터 100 하고 AI는 I 이렇게 해주고 프린트, 이제 numpy라는 거 쓸 겁니다. numpy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쓸 거고, numpy라는 그 라이브러리 내에 mean, 그러니까 평균을 내주는 기능이 있어요. 평균을 내주는 라이브러리 내에 기능이 있어서 그걸 불러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numpy.mean 하면 numpy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mean이라는 함수를 들고 와주세요 라는 뜻이고, 여기다가 a를 집어넣어 주면은 그대로 미안해요. 지금 이거 m이 아니고 n이고요. 메인, 2.5 이렇게 해주면은 똑같이 49.5가 뜨죠.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요거 하나 볼까요? 지금 이왕 에러가 난 김에 이게 m 인상돼서 에러가 났죠. 그 상태에서 print before form을 이렇게 해볼까요? 그렇다면은 잠깐만요. 요거 내가 지금 뭘 잘못했냐면은 이렇게 괄호를 쳐줘야 되고요. 이게 괄호를 안 쳐줘도 되는 게 있는데, 걔는 그 파이썬의 버전 2 버전이 그렇고, 파이썬 3부터는 그 세 번째 버전인 파이썬 3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괄호를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요거 볼 수 있습니다. 지금 traceback에서 블라블라블라 해서 에러가 떴죠. 그래서 name error라고 해서 name range가 이거 램지는 define 된 바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거 이전에 before for 라고 하는 것이 화면에 출력이 되긴 했어요. 그쵸? 내가 출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출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 실행하다 보니까 ramg라는 그 명령어를 몰라가지고 이제 종료가 된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그 인터프리터 언어의 그 대표적인 그
기능인 건데, 여기까지는요, 일단 얘가 만약에 똑같이 C 언어에서 얘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컴파일 단계에서 그러니까 컴파일 단계에서 얘가 에러입니다라고 하고 아예 컴파일이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고, 설령 컴파일이 되더라도 이거 오기 전에 이쪽 오기 전에 무언가가 걸러내 가지고 실행이 안 되거나 할 건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인터프리터 언어이기 때문에 첫 번째 라인부터 넌 파일을 임포트 하세요. 임포트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A라는 어레이를 만들 건데 얘가 100줄짜리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모든 값은 0으로 지금 초기화를 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print before for이라는 표현을 화면에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실행해야지 라고 왔더니 레인지가 아니고 레임지라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명령어를 썼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에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실행이 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문제가 발생해서 실행이 안 된 거고, 이게 인터프리터 언어의 특징이죠. 한 줄 한 줄씩 해서 한 줄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다 실행을 했고, 이거 실행해야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에러를 띄우고 이제 그 프로그램이 뻗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런 게 인터프리터 언어의 특징이다 라는 것을 하나 더 알고 갑시다. 그리고 PPT 마지막 장 9페이지에 보면은 계산 속도, 인터프리터 언어의 한계점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인터프리터 언어의 한계점으로 볼 수도 있고 파이썬 언어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똑같은 인터프리터 언어 중에 자바는 이거보다 조금 문제가 좀 덜 발생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에 특화된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 인터프리터 언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C나 C++ 같이 코딩이 아니라 컴파일하는 언어에 비해서 속도가 느려요. 왜냐하면은 한 줄 계속 판단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반복문 같은 거 있잖아요.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반복문 어디서 썼더라? 예, 여기서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 하는 단계에서 얘는 포문이구나, 그래서 얘는 무조건 그냥 10번만 실행시키면 되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파이썬 단계에서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파이썬에서는 한 번 들어올 때요, 이게 printf를 하는 거구나 하고 넘어갔다가 또 printf를 하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고, 이거를 10번을 계속 컴퓨터가 사고를 10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고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포문이니까 여기는 그냥 무조건 출력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파이썬 같은 인터프리터 언어 같은 경우에는 포문이 돌 때마다 한 줄 한 줄씩 계속 판단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프린트 i를 출력하는 거구나, 그리고 프린트 i를 출력하는 거구나, 이거를 10번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터프리터 형식의 언어가 그렇지 않은 언어에 비해서 조금 느린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다른 외부 코드를 하나 가지고 올게요. 내가 이거는 코딩을 직접 해도 상관이 없기는 한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 가지고 그냥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이 부분을 복사를 하고요. 여기다가 내가 복사 붙여넣기, 네,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혹시 학생들이 배운 적이 있나요? C언어가 아니고 수학에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것을 코드로 작성을 한 것이고, 40번째 레벨까지, 그러니까 40번째 단계까지 피보나치 수열을 전개해 주세요라는 코드고요.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요겁니다. 요거 이전에 내가 재귀함수라고 불렀었던 거 기억나죠? 그거를 적용을 한 건데, 피보나치 수열에 해당하는 피보라는 함수 내에 리턴에서 피보를 한 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재귀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고, 재귀함수가 되게 유용한 기능이긴 한데, 얘가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 두 개, C 언어랑 파이썬 언어의 속도 차이에 대한 비교를 하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요거 그냥 바로 카피를 했고요. 해서 지금 뭐가 문제가 발생했네요. 24.
키.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복사하는 와중에 밑에 부분을 조금 덜 복사해서 사용하고 여기부터 C로 해주고 이렇게 중괄호 해서 끊어줍니다. 끝내주고 워닝이 뜨긴 하지만 어쨌든 컴파일은 됐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컴파일이 얘는 컴파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고, 자 여기서 내가 타임, 그러니까 시간, 이 코드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할 건데요. 저기서는 그 뭐랄까 VC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기능은 아니고 그냥 요거는 리눅스 또는 애플의 맥OS가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 타임 그 다음에 요렇게 해주면요, 얘는 뭐냐면은 A.out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측정해 볼게요. 엔터. 그러면은 쭉쭉쭉 해서 C 언어가 사용한 총 시간은 0.59초가 걸린 겁니다. 이러한 값을 도출해 냈고요. 피보나치 수열을 수행한 어떤 결과물을 이렇게 도출을 했고, 얘를 도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0.59초가 걸렸대요. 그래서 뭐 뒤에 이 밑에 있는 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0.59초가 걸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똑같은 기능을 쓰고 똑같은 결과를 내뱉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은 이쪽이 파이썬이 훨씬 더 더 오래 걸릴 겁니다. 자, 엔터. 이렇게 하면 되죠. 왜냐면은 이건 타임을 안 썼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타임 파이썬 f.py 해볼게요. 엔터. 일단 아까보다는 훨씬 속도가 느리죠. 화면에 출력되는 결과물이 나오는 속도가 느리고 계속 계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수행을 해야 될까요? 이제 나올 때가 됐나요? 시간 되게 오래 걸리네요. 지금 그 PPT에 나와 있는 거는 한 24초 정도 걸렸었는데 지금 24초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것 같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 내가 PPT를 만들 때 걸렸네요. 나왔네요. 똑같이 보면은 똑같은 값을 뽑아내고 있는데 파이썬은 지금 무려 44초나 걸렸어요. 그죠? 44초니까 거의 이거 44초라고 생각하고 이거 0.5초라고 생각하면은 몇 배죠? 거의 80배에 가까운, 거의 한 7, 80배에 가깝게 느린 속도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C 언어랑 똑같은 기능을 수행했는데 굉장히 느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얘는 컴퓨터마다 다르겠죠. 컴퓨터마다 뭐 100배가 될 수도 있고 50배가 될 수도 있고 10배가 될 수도 있고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에서는 측정해 봤더니 한 80배 정도, 한 7, 80배 정도 느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PPT를 만들었을 때 당시에는 약 한 50배 정도가 느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썬이 훨씬 그 C 언어에 비해서 느리다. 그래서 뭐 속도를 다투는, 그러니까 계산 속도가 중요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이썬보다는 C 언어가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을 거, 예상할 수가 있을 것이고, 다만 파이썬을 쓰더라도 C 언어와 비슷한 정도 수준의 속도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의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지는 않을 거고, 그 기능을 썼을 때는 파이썬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속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랄까 파이썬의 꼭 단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똑같은 기능을 만들더라도 파이썬이 훨씬 요거 보면 되겠네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27줄이었고요. 얘는 단 10줄이죠. 그러니까 반 이상이 줄어든, 코드의 반 이상이 줄어든 수준으로 코드를 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파이썬을 쓰는 사람들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하면, 파이썬이 돌아가는 속도는 그래. 파이썬 자체의 어떤 러닝 속도는 C 언어나 C++ 언어에 비해서 느린 건 인정. 그건 알겠어. 그런데 대신에 우리는 코드를 훨씬 빨리 짜잖아. 그래서 코드를 빨리 짜고 그냥 컴퓨터한테 던져놓고 난 다른 일을 할 거야. 이런 그 마인드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C 언어랑 근접한 수준의 속도를 낼 수 있게끔 하는 방식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 이거 조금 더 신경 쓰면은 너희랑 속도도 비슷한데 코딩은 너희보다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그냥 다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코딩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그냥 다른 코드를 더 짜는 쪽으로 나는 일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죠. 그런 식으로 파이썬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C 언어랑 파이썬 그리고 언어 인터프리터 언어와 비인터프리터 언어 간의 어떤 차이점을 간략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었고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14주차 내용을 마칠 거고 총 11주차부터 1주차부터 13주차까지 정규 내용 이후에 학생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그 강의를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번 한 학기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을 마치게 될 거고 학생들과 대면으로 시험을 보기로 했기 때문에 대면 시험 때 학생들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을 들어줘서 고맙고 수고 많았습니다.